안녕하세요. 미래의 경희하구 여러분. 저는 정치외교학과 16학번이자 1인 미디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하준입니다. 요즘 한창 수시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왠지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경희대학교 입학처와 선배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전형별 포인트에서 자기소개서 쓰기, 면접 준비하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이분들은 경희대학교 공식 홍보대사이신 희랑 소속 분들이십니다. 먼저 행정학과 1호 학번이신 이가은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기계공학과 1, 1학번이신 송현우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호텔경영학과 1호 학번이신 최주희 학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의 고민거리를 가장 확실히 해결해 주실 분인데요. 박소연 입학사정관님. 반갑습니다. 네, 수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한 말이 있듯이 저희가 오늘 수시 전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합격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1단계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를 통해 서류 종합평가가 진행되고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1단계의 성적 70% 그리고 2단계의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은요 깔끔하게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원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인 문화인, 세계인, 그리고 창조인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되겠습니다.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내신과 교내 활동을 균형 있게 해온 분들에게 적합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20명의 대단위 선발 규모라는 점, 그리고 의예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에서 선발한다는 점이 주목되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른 기회 전형도 네오 전형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 우리 이가은 학우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른 기회 전형은 1과 2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같이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교과와 비교과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내신과 교내 활동 모두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형입니다. 이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데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등 세부 전형에 맞는 지원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그럼 성현우 학생, 고교대학 연계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네, 고교대학 연계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교대학 연계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전형이에요.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로서 추천 인원은 고교별로 인문계 1명, 자연계 1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형은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또한 없습니다. 전형 방법이 학생부 교과 성적 60%가 정량적으로 반영되고 여기에 서류 종합평가 4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내신 성적 관리를 잘 해온 학생들에게 물론 유리하겠지만 비교과 활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죠. 고교대학 연계 전형과 굉장히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전형이 있다고 해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은 고교대학 연계 전형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면접이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학생부 교과 성적이 60%, 서류 종합평가가 40%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만의 특이한 점은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주요 전형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형 소개를 듣다 보니까 제 수시 준비할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서류 전형의 첫 관문,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자기소개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특히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나의 이 활동만큼은 꼭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활동, 그 활동을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좋고요. 그런데 단순히 활동만 쓰기보다는 그 활동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그럼 실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 이가은 학생은 자기소개서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실제로 제 후배나 캠퍼스 투어에 오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상 받은 내용만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되냐는 부분이었어요. 즉,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생활기록부에 제가 상 받은 사실이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정 속에서 배웠던 점이 많은 내용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반장을 2년 동안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나갔던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었지만 2년 동안 반장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에서 배운 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적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성현우 학생은 자기소개서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마리오네트 공연이에요.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보이 팀들이 직접 안무를 짜고 무대는 가면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공연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춤은커녕 그냥 몸치들 11명이 모였던 거여가지고 사실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에 맞게 변형을 하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도전적인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최주희 학생은 조금 다르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썼던 기억이 나요. 캠퍼스 투어로 오는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1번, 그러니까 학습 경험을 묻는 문항에다가 애초에 성적이 높거나 성적이 상승한 경험만을 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이 수학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실패 경험도 굉장히 좋은 학습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소개서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서를 통해 입학사정관님들이 나를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나의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 합격생이자 재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한 활동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활동에서 느낀 점, 배운 점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은 활동을 해서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소수의 활동을 했을지라도 그 활동 내에서 느끼고 배운 점을 작성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네, 이미 굉장히 자기소개서에 대한 많은 팁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자기소개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면접 준비, 면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면접은 기본적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의 2단계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희대 수시 면접은 서류 확인 면접과 출제 문항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관 2명이 1명이 학생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출제 문항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출제 문항 면접의 경우는 계열별로 출제가 됩니다. 인문, 자연, 의학 계열로 문제가 출제되고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10분 내외, 의학 계열은 3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보다는 찬성이나 반대를 택해서 학생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외국인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학생의 의견,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나라에 짓는 거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묻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출제문항 기출문제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기출문제를 다 보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예시 답안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출제 문항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서류 재확인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좀 더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투어 중에 학생들한테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답을 해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면접 당시에 면접관님께서 학생이 아나운서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 면접을 진행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 겉으로는 당황하지 않은 척 뻔뻔하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진행 실력은 좋지 않았지만 저의 뻔뻔함과 당당함이 저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예상 질문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순발력을 기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순발력을 길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최주희 학생은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호텔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었어요. 저는 호텔 경영이 호텔 더하기 경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에도 호텔에 대한 경험 하나, 경영에 대한 경험 하나를 적었었거든요. 면접에서도 호텔에 대한 질문 하나, 경영에 대한 질문 하나 이렇게 나왔었어요. 호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호텔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일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것에 대해서 너의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경영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가 경영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경영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옛날에 읽었던 책을 인용하면서 저는 마케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준 학우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방송인이고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만학도로서 학교 생활을 과연 병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제가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 면접관 분들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심도 깊게 알기 위한 맞춤형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면접들과는 조금 다르게 의예과 면접은 30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의예과 면접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의예과 1, 1학번 안민수 학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의학과 1, 1학번 안민수입니다. 의과대학 면접은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고 면접관의 질문에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왜 의학을 공부하고 싶고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공 적성 관련 질문 문항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네, 면접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면접에는 역시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미 학교에서 서류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보고 싶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학교가 원하는 정답을 고민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면접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접 현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면접에 오시게 되면 아마 미리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시나리오를 짜서 달달 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시면 너무 외운 티가 나고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그 질문에서는 이런 키워드로 답변을 하겠다. 이 정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생생한 경험을 가진 선배들과 친절한 입학사정관님과 함께 2017년
경희대학교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준비의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자세한 사항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의 경희 학우들에게 조언이나 격려 한마디씩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SNS에서 대학 생활의 현실 하면서 대학생들이 조별 과제나 발표에 치이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라서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경희대학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꿈꾸셨던 그런 모든 대학 생활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경희대학교가 캠퍼스가 아름다운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경희랜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수험생활 조금만 더 힘내셔서 내년에는 경희랜드에서 선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저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을 믿고 앞으로도 파이팅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계공학과에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맞아요. 남자들만 있어요. 하지만 취업 깡패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유망한 학과이고, 그리고 남자들만의 그런 의기투합하는 장점도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가은 학생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 수험 생활을 생각해보면 짧다면 짧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한없이 길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이 처음과 다르게 자신감도 많이 잃고 힘들 시기인데요. 끝까지 힘내시고 자신감 잃지 않으셔서 좋은 결과 있어서 내년 봄에 예쁜 캠퍼스에서 저랑 선후배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입학사정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했던 3년간의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담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서류 한자 한자 꼼꼼히 공정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아름다운 봄,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제가 있는 대학교가 가장 명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미래하고 여러분들이 경희대를 더욱더 빛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내년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만나요. 안녕!